6월 21일 우리 킹한민국의 독자적 기술로 만들어낸 발사체 누리호가 2차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작년 10월 21일 발사는 정말 아쉽게 실패했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시도만에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자력으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정말 엄청난 업적이죠. 아니 부엉이 형, 누리호 발사 성공도 알겠고 대단한 것도 알겠는데 그게 솔직히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어. 발사 성공했다고 우리 삶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이 누리호 발사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이거는 이따가 잠시 후에 설명하도록 하고 그 전에 먼저 한국의 우주개발 역사부터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죠. 한국이 우주개발을 처음으로 구상한 건 1996년. 그때 시대를 보면은 과거부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선진국들이 로켓 쏴올리고 위성, 탐사선 쏴올리고 막 난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주 분야가 정말 중요한 건 알아도 기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 한국은 우주 개발을 구상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다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뭘 알아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96년 당시 한국은 모르겠는데 일단 목표부터 세워보자 하면서 선언적인 성격의 발표를 합니다. 당시 계획에 따르면 한국형 위성발사체 개발 계획은 3단계로 구분됐는데요. 첫 번째, 2005년까지 100kg급 저궤도 소형 위성 발사체 개발하기. 두 번째, 2010년까지 1톤급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체 개발하기. 세 번째, 2015년까지 1.5톤급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체 개발하기. 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로드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998년 8월에 북한이 갑자기 장거리 탄도 미사일 대포동 1호를 쏘더니 위대한 우리 북조선의 기술력을 통해 민족 최초로 우주발사체 비행을 시도한 담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라면서 인공위성을 쏜 거라고 발표하니까 우리 정부가 빡이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주개발 계획을 5년 앞당기기로 했어요. 이른바 2차 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이죠. 이 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어떻게든 우리 기술로 위성을 쏘아올려서 우주기술 강국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계획은 이제 전면 수정돼가지고 2002년까지 3단 액체 로켓 광로켓 3호 독자 발사, 2005년까지는 무게 100kg 과학기술 위성 2호 독자 발사. 자, 이제 연구원분들이 아주 고생해가면서 연구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2001년에 9.11이 터진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미국은 모든 것에 엄청 예민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개발 중이었던 액체 로켓 KSR-3에도 자꾸 제재를 거는 거죠. 에이 꼬레야, 미사일 제작 안돼, 한미 미사일 지침 위반이야. 미국의 반대는 생각보다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대덕 항공우주연구원에 사찰단도 보냈어요. 한국이 뭐 만드나, 혹시 미사일 만드는 거 아닌가 감시하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한국이 진짜로 미사일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미국이 뭐 어쩔 거야. 그렇게 로켓 개발은 계속됐습니다. 2002년 8월 나로호 개발 때도 미국이 또 태클 걸어요. 야, 너네 진짜 그걸로 미사일 안 만드는 거 맞지? 미국 입장에선 불안한 거예요. 아직 한국은 휴전 국가인데 한국이 계속 우주 발사체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이 우주 발사체라는 게 사실상 로켓하고 거의 비슷한 기술이거든요. 우주 발사체 기술만 갖춰지면은 미사일 기술도 동시에 갖춰지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무기를 실으면 미사일이고 또 여기다가 인공위성을 실으면 우주 발사체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이렇게 우주 발사체를 계속 개발하다 보면은 한국을 시작으로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군비 경쟁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 아프잖아요. 이제 미 국무부는 러시아에도 압박을 가합니다. 야, 러시아! 너네가 저기 한국 로켓 만드는 거 도와준다며? 근데 이거 사실 무기 개발하는 거 아니야? 좋은 말로 할 때 그만하자잉? 우리나라는 이 로켓 개발에 있어서 러시아의 도움을 엄청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미국의 압박 때문에 협력을 못하게 됐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어쩔 수 없이 한국은 독자 기술로 나로호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은 2009년 그리고 2010년 두 번의 발사 실패를 겪었는데요. 마침내 2014년 1월 30일 우주저궤도에 나로호를 올려놓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한국형 발사체 개발계획 수정안에 따라서 나로호 다음으로 누리호 개발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런데 이 누리호 개발 사업은 4년차까지도 기본 설계도 못하고 완전히 제자리 걸음이라서 암울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러시아가 한국의 로켓 기술을 이전하는 상황에서 로켓 엔진에 모형을 줘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모형이 아니라 진짜 엔진, 첨단 다단연소 사이클에 앙가라 엔진을 줬다는 거죠. 이 엔진은 힘도 좋고 효율도 아주 뛰어나서 최근에는 미국도 수입하려고 했던 엔진이에요.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야. 앞으로의 로켓 개발이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렇게 누리호 계획은 2021년 10월 21일 1차 발사까지 아주 스무스하게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 이 1차 발사가 실패한 거는 다들 아시죠? 다른 모든 비행 과정은 잘 됐는데 3단에 장착됐던 액체 엔진이 목표로 했던 521초보다 이르게 475초에 조기 연소 종료되면서 누리호는 약 45분 만에 호주 남부 해상에 추락했습니다. 자, 그렇게 누리호 1차 발사는 실패했는데요. 그래도 다른 모든 것은 정상이었고 조기 연소만 해결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엔진 연소 종료 시점만 제대로 맞춘다면 2차 발사 성공 가능성은 아주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약 8개월 만에 2022년 6월 21일 누리호 2차 발사를 시도합니다. 이번 2차 발사 때는 실제 위성까지 실었어요. 그만큼 자신 있다는 거죠. 이번에 누리호는 3단 엔진 정지까지 완벽하게 완료한 다음 4시 14분에는 성능 검증 위성을 분리, 4시 16분에는 위성 모사체가 분리된 이후에 이 성능 검증 위성이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11분간 교신에 성공하면서 누리호 2차 발사는 최종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1톤 이상 하중의 로켓을 우주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전 세계 7번째 국가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누리호 발사 성공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이 발사체가 누구의 기술로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우주과학 분야는 국가 간 기술 이전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돼 있거든요. 왜냐, 로켓 기술을 어떤 나라가 확보했다는 건 사실상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안보 문제 때문에 각 나라들은 로켓 관련 기술을 아예 전수를 안 하려고 해요. 심지어는 협업을 한다고 해도 기술을 절대 못 훔쳐가게 원천 봉쇄한다고 하죠. 자, 그래서 러시아 기술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나로호는 그만큼 순수하게 우리 기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누리호는 1단, 2단, 3단 엔진하고 발사대까지 순수하게 우리 기술로 만들었어요. 그 말은 ICBM을 비롯한 군사용 미사일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누리호 발사 성공은 ICBM 개발에 대한 선행 연구로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실제로 BBC를 비롯한 해외 여러 언론들은 한국이 미사일 기술 가지려고 이 누리호 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리호는 고체 연료가 아니라 액체 연료를 사용했고 또 재진입 기술까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CBM 기술까지 완벽하게 갖췄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누리호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우주개발 예산은요, 2020년 기준 476억 달러, 하나로 62조가량을 썼어요. GDP 대비로는 0.21%, 반면에 한국은 겨우 7.2억 달러, 대략 9,300억에 GDP 대비로는 0.04%밖에 안 되죠. 중국, 러시아, 유럽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은 돈이죠. 이번에 누리호에 들어간 총 예산은 대략 2조 정도라고 해요. 2조 가지고 이 정도 성과라면은 정말 가성비 죽이는 거죠. 2조로 누리호 만들어서 쏘고 남는 돈으로 뜨끈한 국밥 먹으면 되니까요. 물론 아직은 로켓 한 대당 발사 비용은 엄청 비싼 편이라고 해요. 미국의 스페이스X하고 비교해보면 20배나 비싸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야, 그냥 위성 같은 거 쏠 거면 스페이스X에 맡기지 뭔 돈지랄하고 있어? 하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로켓 기술은 돈으로만 따질 수가 없어요. 자, 바로 여기서 누리호의 세 번째 의의가 나오는데요. 바로 한국의 발사체 독립성 확보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나라가 첩보 위성을 쏘고 싶어서 일론 머스크한테 맡겼다고 쳐요. 그러면 한국은 이 화물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페이스X랑 공유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군사위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국가 안보가 달린 문제잖아요. 정보가 아예 안 새하죠. 또 만약에 미국의 태클이나 다른 여러 나라들의 정치 외교에 따라서 군사위성 발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아예 못 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소설이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의 아리랑 5호 발사가 2년이나 지체된 적도 있었어요. 러시아가 협조를 안 해줬거든요.
무려 2년 동안의 일정 지연은 진짜 큰 거예요. 시간하고 돈이 그대로 줄줄 샌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고 중국이고 일본이고 러시아고 할 것 없이 군사용 위성만큼은 아무리 비싸도 자기네 나라가 직접 쐈지, 다른 나라에서 다른 회사에서 발사 비용이 백날 싸도 절대 안 맡겨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특히 군사용 위성을 쌓아올릴 때는 아무리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 힘으로 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안보를 지켜야겠죠. 또 만약에 발사체 비용이 비싼 게 문제라면 앞으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맞는 길이지, 싼 데다가 맡기자, 이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우주 기술을 확보했다는 것도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우주 시장은 아주 빠르게 발전 중인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이 우주 분야에서 노하우가 너무 떨어집니다. 사실 누리호 정도의 기술은 미국이랑 소련이 50년도 더 전에 이미 다 완성시켰던 기술이죠. 러시아가 1957년, 미국이 1958년이에요. 심지어 미국은 1969년에 달에도 착륙했었어요. 이제 한국은 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기술 수준이 너무 뒤처진 건데 최대한 빨리 우주 기술들을 확보해야겠죠. 이 우주 기술들을 확보하면 뭐하냐, 돈만 날려먹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미래 우주 산업은 먹거리가 정말 많아요. 우주 관광 산업 있죠. 우주 광산 산업도 있죠. 스타링크 같은 우주 통신 산업도 있고요. 우주 청소 산업, 우주 에너지, 화성 식민지 개발, 달기지 개발, 우주 태양광 산업, 우주 엘리베이터, 우주 관측 산업, GPS 산업, 군사 산업 등등 무수하게 분야가 많아요. 한국의 경우는 이 우주 기술들을 2030년 이후부터 민간 사업자에게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스페이스X 나오지 말란 법 없죠.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기업이 나사의 기술이나 인력들을 많이 들여와서 탄생한 기업이잖아요. 미래는 어쩌면 아주 많은 우주 기업들이 한국에서 탄생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누리호 발사 성공은 생각보다 한국의 미래에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줍니다. 앞으로 인류는 달 기지를 건설하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진행하는데요. 한국도 당당하게 이 프로젝트의 10번째 참여국으로 선정됐습니다. 자, 만약에 한국이 이 우주 기술을 갖추지 못했다면 기회조차 잡지 못했겠죠. 자, 그래서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시민들도 우주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정부하고 민간 기업들이 항공우주 분야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 한국의 우주 기술을 크게 발전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왜 문명에서도 한국은 과학 강국이고 한국 골라서 게임하면은 로켓 쏴가지고 과학 승리하기 쉽잖아요. 게임에서만 이러면 안 되겠죠? 현실에서도 우리 킹한 민국이 과학 승리하자고요. 자,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 우주를 정복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문명 리뷰였고요. 저는 리뷰형이었습니다.